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닝 시즌도 이제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다시 2020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3거래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오늘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고 포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함께 실적에 대한 전망과 종목별로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프로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분기 기준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1.9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아이폰의 판매도 개시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1,000만 대 감소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주가가 많이 밀릴만도 한데 그래도 2% 내외의 조정만 받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근데 이제 그 2% 내외의 어떤 조정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시간 외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뭐 한 8% 넘게 장중에 또 이제 폭락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들은 그 미국의 좀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그 지금 현재의 지금 분기, 그러니까 이제 그 애플의 그 제3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기에는 과연 좀 그 실적 부분들이 그 지난 그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어떤 그 실적보다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 지금 애플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현재 이 분기도 지금 바로 실적 발표를 한 이 분기보다도 좀 더 좋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실적이 좀 크게 회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이게 좀 더 좀 큰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달러의 강세 효과라든지 또 이 신흥국 쪽에서의 어떤 판매 부진들, 뭐 특히 중국 쪽에서 좀 그 매출이 좀 크게 줄어든 이런 그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애플의 이러한 그 실적 부분들이 뭐 회복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어떤 그 신제품, 뭐 다른 어떤 그 좀 그 상품 쪽에서 좀 어떤 그 회복할 수 있는 좀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지만, 뭐 제가 볼 때도 워낙에 어떤 그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는 아이폰 쪽에서 좀 뭔가 좀 승부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일단은 지금 뭐 주가의 어떤 뭐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전체적인 그 시장, 뭐 기술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 좀 다소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뭐 하나의 뭐 사건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을 한 만큼 추가적인 하락에도 대비를 해야 될까요? 10% 이상 밀릴 가능성도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오늘 이제 뭐 밤에 이제 뭐 열리는 그 이제 본장에서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국내 시장에 또 미리 또 선반영될 좀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뭐 애플 관련 종목군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한번 오늘 시장에서 이 영향을 정말 좀 받고 있는지,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일장에서 우리 뭐 국내 증시라든지 오늘장에서 그렇게 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만에 다시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막판에 우상향으로 치솟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 뭐 어제도 그랬고요. 뭐 지난주 후반부터 좀 시장의 그 변동성이라는 하는 부분들이 뭐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가 조금 뭐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지수가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정도.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는 그 큰 그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또 뭐 관망한다 또는 이제 또 뭐 지켜보겠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지켜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또 그에 상응하는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근데 어제 장 막판에는 기관들의 매도가 좀 그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뭐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가 줄어들었을 텐데 매도가 줄어들면서 지수가 이제 좀 장 막판에 회복을 해 주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적인 지수는 아직은 좀 회복을 하지를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FMC, 또 뭐 일본의 그 BOJ 뭐 금융이라든지 뭐 이러한 또 이거 이벤트에 따른 좀 소강 상태 부분들은 오늘도 아마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뭐 똑같이 진행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관의 매도 포지션 변화와 외국인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시장을 얼마나 끌어줄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FMC 회의와 같은 중요한 이슈들도 있으니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오늘 또 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각 업종별로 대표 종목들, 특히나 건설주들도 현대건설과 GS건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실적 어떻게 형성될지 예상을 하시는지 예. 전략도 세워주시죠. 뭐 어닝 시즌에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절정에 지금 달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번 주에 그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뭐 주요 기업들의 뭐 실적 발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자,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자, 현대차가 먼저 실적 발표를 했었었죠. 뭐 실적이 그렇게 뭐 좋지 않았지만은 뭐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뭐 강하게 반등한다라든지 어제 SK 하이닉스가 그랬었었죠. 그리고 뭐 실적이 이제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그 차익 실현의 어떤 기회로 삼으면서 주가가 이제 그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좋게 나왔다 또는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반드시 뭐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고 또는 뭐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빠지는 이러한 상황들 갖다 그대로 적용을 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먼저 기아차부터 제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 예상보다는 그래도 뭐 실적이 뭐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도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뭐 양호한 어떤 결과를 나타냈었었고 뭐 특히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강달러에 따라서 좀 실적 환율 효과죠. 환율 효과 때문에 뭐 실적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내수 판매 같은 경우에도 뭐 K7과 같은 이러한 그 좀 신차 부분들이 좀 호조세를 좀 보였었고요. 또 RV 또 판매가 지금 현재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2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1분기 실적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조정 시에는 좀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좀 괜찮은 현재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삼성물산이 또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부분이 좀 예상보다는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시장이 2,000선 갖다가 회복을 했지만은 현재의 뭐 주가의 흐름은 뭐 2,000포인트에 좀 어울리지 않는 주가의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뭐 플랜트 쪽에서 이제 뭐 공사가 이제 그 지연되다 보니까는 이 원가가 이제 뭐 추가 이제 계상되면서 그래서 실적이 좀 더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산업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핵심 산업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뭐 잘만 좀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2분기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줄 경우에는 13만 원의 어떤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뭐 좀 반등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13만 원대의 그 1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이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건설, GS건설, 건설주들 그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자, 건설주들이 지난 1월 달 대비해서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었죠. 뭐 실적 모멘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그 기대감에 의해서 두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뭐 상당히 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건설,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비중이 상당히 컸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중동 쪽에 이 저유가로 인해 가지고 좀 뭐 상당히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해외 쪽에서의 어떤 비중을 축소를 하고 국내 쪽, 국내 주택 부분이 되겠죠. 국내 주택 쪽으로 이제 좀 비중을 갖다가 높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예전과는 다른 어떤 수익 구조와 함께 실적도 좀 나아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택 부분 어떤 기여도가 이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대로 아마 그대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요즘 들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대비를 하시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자, 뭐 현대차 이제 오늘은 이제 기아차와 함께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현대 기아차 쪽으로 좀 이쪽에서 이제 그 재고 조정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좀 가동률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는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그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난 1, 2월 달보다는 3월 달부터는 이제 현대 기아차 쪽으로의 출하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2분기 그다음에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 공장 쪽에서 어떤 기저 효과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실적은 1분기는 안 좋다 하더라도 좀 점점 1분기 내에서도 1월 달보다는 3월 달에 좋아지는 흐름들이고 이것이 2분기, 3분기 실적 좋아지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현대모비스 일단 뭐 주가 조정 시에는 매수에 들어가신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이제 오늘 그 애플 실적 발표한 것과도 굉장히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패널 가격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좀 그 1분기 같은 경우에 좀 영업 이익 부분은 좀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을 좀 배제를 할 수 없는데 하지만 이제 패널 가격의 하락세도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를 이제 기대한다는 측면.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좀 애플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뭐 조정을 이용해서 좀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다. 애플의 어떤 비중도 있지만 그 외의 어떤 다른 쪽의 어떤 비중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애플로 인한 주가의 조정은 제가 볼 때는 LG 디스플레이 좋은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건설주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매수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발굴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까지 기대해볼 만한 종목 한꺼번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 그 4월 초에 그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었었죠. 바로 어보브 반도체인데, 자,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천천히 이제 올라와 주면서 최근에 좀 가속도가 높아지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했던 가격이 7,000원대 초반이었었는데요. 자, 어도 주가가 거의 10,000원 근처까지 올라가 주면서 현재 그 수익률로 따지면 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거래가 크게 터진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그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보유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던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가지고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손절 가격을 2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이 가격이 아직은 훼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21,000원 지지 여부를 보고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새롭게 추천할 종목은 바로 손오공인데요. 이 손오공 같은 경우는 이제 완구 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그리고 손오공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터닝 메카드. 그래서 터닝 메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주 엄청난 어떤 불티나게 사고 싶어도 못 살 정도로 이제 그만큼 만들기 바빴었던 그 대표적인 어떤 그 히트 캐릭터였었는데요. 이 터닝 메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KBS에서 본방은 이제 끝났지만은 이제 그 케이블 TV에서 아마 좀 주구장창 계속 틀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즌 2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 주 또 어린이날도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또 어떤 투자 심리가 호전될 수 있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만큼 손오공 오늘 그 매수는 6,800원에서 7,000원 사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8,000원.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6,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오공 목표가 8,000원 돌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프로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